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동 선생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강의입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음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운. 네. 여기서 여러분 이 음운이라고 할 때 이게 뭐냐면 음소라고 하는 거예요. 음소. 얘는 뭐냐면 운소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합쳐서 음운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음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음과 모음을 얘기합니다. 자음과 모음. 자음 모음을 얘기하고요. 얘는 조금 어려운데 비분절 음운이라고 해서 길이나 이런 걸로 뜻을 구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여기서는 그냥 음소와 운소의 결합이다. 그래서 음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음운의 이해를 한번 보시면 음운이란 도대체 뭐냐 한번 가볼게요. 음운은 이게 핵심이에요.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뜻을 구별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뜻을 지닌 최소 단위라고 하는 게 있는데 뜻을 지닌 최소 단위는 뭐냐면 형태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 이제 우리 여러분 다음 강의에 뭐가 나오냐면 의문의 체계 지금 이 강의가 의문의 체계고 그 다음에 의문의 변동이 나오는데요. 그 의문의 변동할 때 이 형태소의 개념이 살짝 들어가요. 그때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뜻을 지닌 최소 단위는 형태소고요. 뜻을 구별하게 해주는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음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오타네요, 여러분. 물입니다. 물과 불이 다른 뜻의 단어로 구별될 수 있는 것은 미음과 비읍 때문에 달라지는 거죠. 그 소리 차이 때문입니다. 그럼 미음하고 비읍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음운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뜻이 구별될 수 있게 해주는 미음, 비읍을 음운이라고 합니다. 음운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음운의 종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가 있는데요. 분절 음운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음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용어를 모르셔도 됩니다. 음소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뒷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비분절 음운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운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음운이라고 할 때 분절 음운이라고 하는 게 뭐냐? 소리마디의 경계를 정확히 그을 수 있는 음운이다. 즉 다시 말하면 자음과 모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분절 음운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음과 모음입니다. 자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발음할 때 어떻게 해요? 그느, 드르, 무브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장애가 있어요. 어디를 거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음은 아, 오, 우 발음해 보세요. 장애가 없는 거죠. 자음은 자립성이 없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자음은 혼자 쓸 수 없어요. 선생님, 있잖아요. 이거 잘못된 말입니다. 이거 혼자 쓸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모음은 자립성이 있어요. 혼자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자, 요거 볼까요? 선생님, 이거는 이응하고 아가 결합한 거잖아요. 의문이 두 개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요 앞에 오는 이응은 음가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읽어요? 아버지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도 역시 아라고 하는 소리가 나는 거고 여기 앞에 이응을 넣어도 아라고 하는 소리가 나는 거니까 제일 앞에 오는 이응은 음가가 없습니다. 무조건 기억하세요. 제일 앞에 오는 이응은 음가가 없다. 다만 이거는 다르죠. 요건 다르죠. 여기 오는 이응은 음가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음은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자립할 수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좀 이따 반모음 할 때 좀 중요합니다. 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가 없어요. 장애가 없지만 혼자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특성을 볼까요? 공기 흐름이 장애를 받아서 만들어지며 모음에 의존해서 쓰인다. 이게 바로 자음입니다. 가나다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부터 마지막 히읗까지겠죠. 19개가 있습니다. 19개가 있어요. 개수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공기 흐름에 장애를 받지 않고 만들어지며 홀로 쓰일 수 있어요. 2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국어는 총 40개의 음운이 있는 거예요. 40개의 분절 음운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분절 음운은 뭐냐면 소리마디의 경계를 정확하게 그을 수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겉으로 봤을 때 모르는 거죠. 눈 이런 거 있죠. 사람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 이거는 겉으로 봤을 때는 표현이 뭐 전혀 눈에 띄는 경계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로 비분절 음운이라고 하는데 말소리의 요소로서 의미를 변변하는 기능을 일정 부분 담당한다. 현대 국어 장단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런 건데 말, 눈 짧게 발음하고 말, 눈은 길게 발음한다 라고 했는데 한자 보면 어떤 뜻인지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물 말이고요. 그 다음 사람 눈이고요. 사람들이 입으로 하는 말, 그 다음 하늘에 내리는 눈, 이건 긴 소리인데 요거는 수능에선 절대 안 나오고 내신에서는 간혹 가다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 어떻게 나오냐? 학교에서 프린트를 나눠줘요. 프린트 나눠주고
이거 외워라. 그리고 시험 보는 경우가 있어요. 아시겠죠? 다만 여러분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이거 보세요. 여기 눈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짧게 발음하는 거잖아요. 눈 무조건 짧게 발음합니다. 무조건 짧게 발음하는데 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나 이 말 같은 경우는 자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첫 음절에서는 길게 발음하고요. 길게 둘째 이하에서는 짧게 발음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둘째 이하에서는 짧게 발음합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 눈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눈보라 이게 아니라 눈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첫눈이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돼요? 첫눈 짧게 발음합니다. 두 번째 음절이잖아요. 눈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한방눈일까요? 한방눈일까요? 한방눈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하나 꼭 기억하시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신에서는 길고 짧은 거 표로 나눠주고 시험 봅니다. 아시겠죠? 자료 나눠주고 외워라. 그러면 이제 시험에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의문입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자, 기출문제 풀어보기 볼게요. 기출문제 2와 관련된 문제가 어떤 거냐 보겠습니다. 의문에 대한 학습활동의 일부이다.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그랬는데 발이라고 하는 것은 초성, 중성, 종성을 다른 의문으로 바꾸어 여러 단어를 만들어보자. 초성이 비읍. 이게 여러분 발이라고 할 때 초성, 중성, 종성 요 개념도 알아둘게요. 여러 단어를 만들어보자. 초성을 바꾸니까 달살, 볼불, 밥, 방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다음 단어를 길게 발음할 때와 짧게 발음할 때의 차이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보자. 길게 발음할 때는 눈이 펑펑 내린다. 아이 눈이 초롱초롱하다. 짧게 발음하는 거죠. 그럼 이걸 고려했을 때 의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보니까 여러 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뜻이 달라졌죠. 눈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뜻이 달라졌죠. 그래서 문자로 표기할 수 있다. 의문 문자로 표기할 수 있다. 다 이거는 이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단어의 뜻을 구별해 준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일정한 조건에서 변화한다.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내용이 안 나왔죠? 어떤 위치든 나타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안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감정의 차이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초성, 중성, 종성을 달리하니까 뜻이 달라지더라. 눈, 길이를 달리하니까 뜻이 달라지더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두 번째 보시면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음절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음절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음운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소리의 결합체를 음절이라고 합니다. 현대국어의 음절 유형은 네 가지로 만들어지는 거죠. 첫 번째, 중성어로 이루어진다. 무슨 얘기일까요? 모음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중성은 모음이거든요. 아까 제가 설명했죠. 아, 야, 와, 의. 모음 하나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음은 혼자 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모음 하나 이루어진 거고 초성, 중성입니다. 그럼 받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끼, 노, 며, 손대.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끼라고 할 때 쌍기역 있죠. 하나의 자음일까요? 두 개의 자음일까요? 무조건 하나의 자음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 갑할 때 비읍, 시옷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두 개라고 합니다.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쌍받침이라고 얘기하고 받침으로 쓰일 때 뭐 예를 들어서 깎다 할 때 쌍기역 나오잖아요. 이거는 쌍받침. 얘를 뭐라고 하냐면 겹받침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겹받침. 자음 하나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진다. 알, 업, 명, 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초성, 중성, 종성, 각, 녹, 딸. 딸 할 때 쌍디귿 자음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는데 초성에는 최대 두 개의 자음이 온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죠. 초성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죠? 초성에는 최대 두 개의 자음이 온다. 틀렸죠. 1번입니다. 중성에 올 수 있는 음운은 모음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모음이 전부 다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음절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는 모음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종성에 올 수 있는 건 자음이다. 맞고요. 초성 또는 종성이 없는 음절도 있다. 중성으로만 이루어진 것도 있네요. 모든 음절에는 중성이 있어야 된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만 제가 설명드리면 여러분 요거 하나 볼까요? 요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불꽃놀이란 단어가 있거든. 불꽃놀이란 단어는 질문. 모음 하나로 이루어진 음절이 있니 없니? 있어요 없어요? 모음 하나로 이루어진 음절 있다고 얘기하신 분이 많아요. 선생님 모음 하나잖아요.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불꽃놀이 발음해볼까요? 불꽃놀이 발음해보면 물론 음운 변동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음운 변동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 불꽃놀이 이게 음절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게 음절이 아니고 이게 음절입니다. 다시 음절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의 결합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모음 하나로 이루어진 음절이 있어? 없는 거죠. 자음, 모음, 자음, 자음, 모음, 자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이렇게 되는 거지 모음 하나로 이루어진 음절은 없는 겁니다. 요거 중요 표시할게요. 엑기스입니다. 아시겠죠? 엑기스란 말보다 더 좀 좋은 우리 순 우리말을 좀 찾아야 이게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은 좀 엑기스라고 하는 게 좀 느낌이 좀 오긴 한다. 그지? 그래도 순 우리말 써야죠. 국어 선생인데. 그죠? 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더 알아보기 볼게요. 음성과 음운의 차이입니다. 음성하고 음운의 차이가 있어요. 음성은 사람마다 다르죠. 여러분 가 해보세요. 가. 제 음성과 여러분 음성이 전부 다 다르죠. 저는 낮고 굵직하고 좀 중후하고 죄송합니다. 예. 이게 음성이에요. 여러분들 가하고 소리가 값이 다르죠. 소리가 달라요. 음성이거든.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사람의 음성이라도 때에 따라 다르다. 지금 가랑 가 다르잖아요. 그죠? 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게 음성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음성을 사람들은 음성의 특정 부분에 집중하여 그 부분을 같은 기호로 인식한다.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추상화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통 속성을 뽑아서 인식한다. 추상화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추상화한다. 여러분 기억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제 완전히 음성이 똑같진 않죠.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음운으로 인식하잖아요. 그래서 음운은 추상화된 소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상화니까 뭐 자유, 정의, 평등 이런 추상화가 아니고 공통 속성을 뽑아서 인식한다. 이게 추상화거든. 즉 음성은 모두 다르더라도 음성의 특징적 부분을 통해 받아들이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한다. 그게 바로 추상화입니다. 아시겠죠? 이와 같이 음성에서 공통적인 요소만을 뽑아서 머릿속에 같은 소리 인식하는 추상적인 말소리를 음운이라고 한다. 추상, 선생님 벌써 3번 얘기했습니다. 선택지로 자주 나와요. 추상화된 소리가 바로 음운이다. 음성을. 오케이. 자, 그럼 뭐 여기까지 우리가 대략 음운의 개념들을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면 이제 국어의 음운, 자음 체계, 모음 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음 체계와 모음 체계인데, 자음 체계는 여러분들 사실은 요게 뭐냐면, 여러분들 내신에서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내신에서 반드시 나오는 거고, 외워주시는 게 좋죠. 외워주시는 게 좋은데, 내신에서는, 지금 이 강의는요, 수능만을 위한 강의는 아니고 내신부터 시작해서 수능까지 다 한번 제가 커버해 보려고 하는 국어 선생님이 커버 이런 거 다 한번 제가 섭렵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편하게 할게요. 제가 편하게 할게요. 국어 선생이라고 항상 바르고 고운 말만 쓸 수 있겠습니까? 편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사실은 현장 수업에서는요. 재수생들 수업 많이 하거든요. 재수생들 수업하면 욕을 제가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뭐 이러면서 욕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네, 근데 기분 나쁜 욕이 아니라 그 왠지 욕쟁이 할머니 같은 그런 욕 있잖아요. 제가 오죽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능 시험 끝나고 애들 이제 졸업 같은 뭐 졸업이죠. 졸업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업하고 그 다음에 수업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밤 12시인가 좀 넘었는데 그때 제가 좀 일찍 잠들었어요. 보통 2시쯤 잠드는데 12시쯤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전화가 와요. 모르는 번호예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선생님 저 어디 학원 다녔던 누구입니다. 그래 누구지? 어떻게 생겼지? 그러니까 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 웬일이야? 기억이 좀 나더라고요. 왜 전화했니? 그러니까 선생님 욕해 주세요. 잠을 자는데 그래서 내가 뭐 했냐 이러면서 막 욕을 신나게 선생님이 욕을 했어요. 밤늦게 전화하는 게 예의냐 깨능이냐 이러면서 욕을 했더니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끊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문자가 선생님 어제 제가 사실은 술 먹었는데 괴로운 일이 있었는데 선생님한테 전화했는데 선생님이 말씀도 아니죠. 그냥 욕이잖아요. 욕을 해줬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러면서 좋았다니 다행이구나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이게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편하게 말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욕을 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절대로. 국어의 자음 체계 보겠습니다. 자음은 공기의 흐름이 어디에서 방해를 받고 잘 보세요. 어디에서 방해를 받고 조음 위치라고 합니다. 요거죠. 조음 위치. 어떻게 방해를 받는지 조음 방법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어떻게 나뉘어집니다. 자, 이 표를 외우시는데 표에 대한 설명들을 좀 하면요. 조음 방법부터 설명을 하면 우선은 안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 이렇게 나눠집니다. 안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고 파열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막았다 터트리면서 나오는 소리예요. 브, 드, 그, 브, 뜨, 그 뭐 이런 식으로 막았다 터트리는 느낌이 좀 드시나요? 파찰음 좀 이따 설명하고 마찰음은 말 그대로 마찰되는 거예요. 소리가 나오면서 마찰되는 거예요. 스, 흐 이렇게 마찰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파찰은 뭐냐? 얘랑 플러스해서
터트리고 나오면서 마찰되는 거예요. 너무 좀 외국말 같다. 즈라고 하면 터트리면서 마찰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파찰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유음은 흘러가는 것처럼 르 해보세요. 공기 흐름이 이렇게 밖에서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비음은 콧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면 미음, 니은, 이응 발음 잘 안 돼요, 여러분. 콧소리라서 발음이 잘 안 되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조음 방법이고요. 조음이 치는 입술 소리, 입술 부근에서 소리가 나는 거고요. 잇몸 소리, 드 해보세요. 느.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목청 소리, 이렇게 이제 조음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외우냐, 여러분들? 저는 외울 때 어떻게 하냐면 이것만 외우면 되니까, 얘들아. 요것만 외우면 되니까. 요거 전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예사소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리가 좀 약하다 그래야 되나? 소리가 센 소리가 아니에요. 된 소리가 있죠. 된 소리는 말 그대로 좀 된 느낌? 좀 딱딱한 느낌 이라고 한다면, 거센 소리는 센 느낌인데, 외우실 때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아요. 예사소리만 외우시면 좋아요. 예사소리 비읍, 디귿, 기역, 어디니, 시옷, 지읒 이렇게 5개거든요. 그래서 예사소리는 제가 항상 하는 건데 구두 벗어줘 이렇게 외웁니다. 거센 소리는 피읍, 티읕, 키읒, 치읒 이렇게 있잖아요. 어떻게 외우냐면 순서 바꿔도 되니까 어떻게 외우냐? 피카츄 털 이렇게 외웁니다. 피카츄 털 만져보니까 거세더라 이렇게 외우고요. 그 다음에 제 수업 많이 들은 친구는 저 선생님 또 얘기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연기하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된 소리도 순서 바꿨습니다. 뿌까라는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뿌까 똥 쌌죠 이렇게 외웁니다. 뿌까 똥 쌌죠. 어떤 똥 쌌다? 된 똥 쌌다 이렇게 외우시면 외우시기 되게 쉬워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뭘 하시냐면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 이 3개의 관계가 있다는 거 아시면 얘가만 찾는 거예요. 얘만. 예사소리 여기 위에 나오는 요것만 외우는 거예요. 요것만. 저 어떻게 외우냐? 바다, 가자, 서해 이렇게 외웁니다. 여러분. 바다, 가자, 서해. 내신 문제 딱 나온다. 그럼 무조건 이 표를 채워 놓으셔야 되고요. 또는 표를 이렇게 대략이라도 그려 놓으셔야 돼요. 순서를 봐서. 바다가, 특히 바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한 칸 띄어진다. 이런 위치까지 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외우시는 게 좋아요. 바다, 가자, 서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제가 설명드릴 게 뭐냐면 그럼 선생님 이걸 왜 해야 되냐 이걸 왜 해요 이런 얘기 하실 텐데 이게 나중에 좀 소용이 되는 거예요. 내신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올 수 있어요. 자 학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동물 타조 이런 말 나오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기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 목청 소리가 들어가 있고 고모음이면서 모음도 이제 또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나눠지거든. 목청 소리가 들어가 있고 저모음이 들어가 있고 뭐가 있는 단어 찾아라. 그럼 얘하고 얘 이렇게 찾는 문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내신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서 히읗이 목청소리 맞다 기억난다. 아가 저모음 기억난다. 절대 못 풀어요. 시간도 안 되고 절대 못 풀어요. 그러면 표에 대입시켜서 히읗 목청소리 기억 기억 여립천장 이거 이렇게 연결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외우시는 게 제일 좋고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이 나오냐? 여러분 중학교 때 혹시 이런 거 혹시 들어봤나요? 이거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합니까, 여러분? 국물 이렇게 발음합니다. 국물. 즉 기억이 미음의 영향으로 기억이 이음으로 바뀌죠. 이걸 뭐라고 하죠? 비음화라고 합니다. 비음화는요. 선택지 이렇게 나와요. 비음하는 또는 기억이 뭘로 바뀌는 것은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는 것은 조음 위치가 바뀌었다. 맞아요? 보세요. 기억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응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럼 뭐가 바뀐 거예요? 조음 위치는 똑같죠. 표 읽을 수 있죠? 조음 위치는 똑같죠. 그런데 표를 보면 조음 방법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음하는 조음 방법이 바뀌었구나. 이거를 알 때 이 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음 방법이 바뀌었구나. 질문. 유음하는 신라 이런 것처럼 니은이 리을로 바뀌거든. 어떻게 될까? 니은이 리을로 바뀌어요. 이것도 역시 조음 방법이 바뀐 거구나. 외우세요. 비음화, 유음하는 조음 방법이 바뀌었고 굳이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발음되냐면 굳이 이렇게 돼요. 이거 국외음화라고 하거든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어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표 보세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위치도 바뀐 거고 좋은 방법도 바뀐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연결해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때 표를 주면 정말 친절한 건데 표를 안 줄 수도 있거든요. 아시겠죠? 자, 이게 자음체계입니다. 뭘 외우라고요?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 먼저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이 표 바다가자서에 요거 외워두시고 뭐 밑에 거는 뭐 그냥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바다가자서에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비유마, 유유마는 나중에 하겠지만 좋은 방법이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구개어마는 좋은 위치하고 방법이 둘 다 바뀌었더라.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자음 체계표입니다. 국어의 모음 체계를 보시면 모음 체계는 우선은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단모음과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단모음은 이거예요. 아, 오. 자, 5초 동안 발음합니다. 시작. 아, 그만. 입 모양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소리도 안 바뀌었죠. 야를 5초 동안 해볼까요? 시작. 야, 그만. 소리값이 바뀌었죠. 야에서 아로 바뀌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입 모양이 바뀌었나요? 눈치채시 못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야, 입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보면 쉬워요. 와 해보세요. 와, 입 모양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중모음은 소리값도 바뀌고 입 모양도 바뀝니다. 가볼게요. 발음하는 도중에 잠시만요. 여러분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으면 단모음. 우리 국어는 단모음이 10개가 있습니다.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면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좀 이따 하겠지만 이중모음 안에는 반모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 10분여 뒤에 할 겁니다. 아시겠죠? 10분 정도 뒤에 할 거니까 그런 게 있어. 뒤에서 아는 척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어요. 국어 단모음 체계는 국어 단모음은 아, 에, 오, 에, 우, 이, 위, 의 모두 10개다. 요 표를 외우시는 거예요. 요 표를 외우는데 혀의 앞뒤 위치 보세요. 전설모음이냐 후설모음이냐. 혀의 높낮이 고모음이냐 중모음이냐 저모음이냐 이거예요. 여기 밑에 나오는 뭐 패모음이다 반계모다 뭐 계모음 모르셔도 됩니다.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입술 모양에 따라 평평하냐 둥그냐 동그랗냐 평평하냐 동그랗냐 발음을 한번 해보세요. 이 해보세요. 이 해보세요. 이 혀가 좀 위에 있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앞에 있죠? 그 다음에 입술이 평평하죠. 위 발음이 어렵다 얘들아. 우 해보세요. 우 혀가 뒤로 갔죠? 그러니까 같이 발음해보세요. 이 우 혀가 뒤로 쏙 뒤로 가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전설모음에서 후설모음으로 바뀌고 이러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외우냐 이렇게 외웁니다. 그냥 뭐 편하게 외우시면 되는데 제가 외우는 대로 외우시는 게 좋죠. 키, 위, 제, 외, 해. 키위 싫어. 키위 제외해. 뭐 이렇게 외우고요. 얘는 사실은 제가 현장에서 하는 방법은 따로 있는데 여기 섞였어요. 그래서 이거 안 하고 이걸로 그냥 외우세요. 왜? 우리는 착한 수업이 돼야 되니까. 금붕어 좋아. 뭐 이렇게 외웁니다. 너무 좀 밋밋하죠. 현장에서 하면 아주 장난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거든요. 그러나 여기는 착하고 바른 강남구청입니다. 아시겠죠? 키위 제외해 금붕어 좋아.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이게 바로 단모음 체계입니다. 예전에 어떤 학교에서 제가 분당의 어떤 모 학교입니다. 제가 이름을 얘기할 수 없는데 그러면 그 영덕여고 학생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얘기할 수 없는데 그 학교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 외우라고 했어요. 애들 내신 대비하는데 선생님이 애들 막 신나게 외웠죠. 제가 막 시험 보고 막 혼내고 막 그랬거든요. 자신 있어요. 예. 시험 보러 갔어요. 정답을 전체 학생 중에 맞춘 300명인가 400명인가 그랬는데 전체 학생 중에 맞춘 애가 몇 명이었냐면 3명이가 있었어요. 학교 난리 났죠. 이 표 빈칸 넣었는데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그 학교 선생님이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을 저모음, 중모음, 고모음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눈치챈 아이들은 이거구나 이렇게 해서 바꿔서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아이들은 이거구나 다 틀렸어요. 학교 선생님 욕 많이 먹었죠. 우리 그렇게 시험 문제 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학교 선생님 중에 이 강의를 듣는 분이 없겠지만 우리 그렇게 문제를 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진짜 이렇게 변별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기대하겠습니다. 아무튼 국어의 단모음 체계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단모음 체계는 암기하시는 것, 자음 체계도 암기하시는 것. 알겠죠?
기출문제 또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또 한번 배울 때마다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거 골라라. 식물이 식물로 발음되는데 뭐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기억이 이응으로 바뀐 거 확인하면 되죠. 선생님 이응은 음가가 없다면서요. 받침이 있다니까요. 받침은 음가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기억이 음가가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이응으로. 너무 친절한 거예요. 보세요. 조음이치나 방식 중에 무엇이 바뀐 건가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조음이치 똑같네요. 조음 방식이 바뀐 겁니다. 얘가 바뀐 거잖아요.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바뀌었죠. 이 표는 국어 자음을 조음 이치와 조음 방식에 따라 분류한 자음책의 일부입니다. 시계, 기억이 물의 미음 앞에서 이응으로 발음되죠. 뭐 길게 나왔는데 다 필요 없어요. 이와 비슷한 예로 입는, 뜯는 있는데 이 과정에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듣는, 뜯는, 입는 다 이게 바뀌었잖아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세 경우 모두 두 자음 만날 때 봐보세요. 뭐가? 앞에 있는 자음이 뭘로 바뀌었어요? 조음 방법이 같은 이응으로 바뀐 거겠죠. 그러면 내용으로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니까 앞자음이 바뀌었으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앞자음의 조음 방식이 바뀐 거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앞자음의 조음 방식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 4번 문제도 한번 가볼까요? 4번 문제를 보시면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이런 거 표를 주니까 얼마나 친절한 문제입니까?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건데 내가 잘했어야 하는데 뭐 내가 잘했어야 된다고? 어떻게 그런 말 하니? 네가 못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잘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해서 하지. 아 내가 오해했구나. 나는 내가 잘했어야 하는 데를 들었어. 네가는 잘못된 표현 아니야. 뭐 이런 건데 자 이게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많이 안 쓰죠. 내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네가 이렇게 아마 한 몇십 년 정도 저 사용하다 보면 이 내란 말 대신에 니란 말로 쓰자라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워낙 그 언중들 언어를 사용하는 민중이라고 하는데 언중들이 많이 사용하거든요. 아무튼 현실적으로 네가는 사용하기도 하지 내를 발음할 때는 내보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보란 얘기입니까? 이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앞으로 가야죠. 뭐가 나왔습니까? 얘를 구분하는 거죠. 자 다시 내를 발음할 때는 자 얘를 발음할 때는 어떻게 해? 얘보다 뭐가 달라져요? 혀의 위치가 더 내려가는 거죠. 혀의 위치가 더 내려가죠. 그러면 혀의 위치가 내려가면 요거 볼까요? 혀의 위치가 내려간다는 얘기 아까 폐모음, 반개모음, 개모음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입이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저모음이 입이 가장 크게 벌어지는 거예요. 예, 이거 보시면 돼요. 아 해보세요. 아. 아가 입이 가장 크게 벌어지죠? 치과 가면 치과 의사 선생님이 하세요라고 하니 하세요라고 하니 하세요야. 그냥 이 치과 선생님이 아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입이 가장 크게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모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얘하고 얘의 차이점은 애는 얘보다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혀를 낮추거나 입을 더 크게 벌린다 이거겠죠. 어떻게? 입을 더 크게 벌려야겠다. 정답 1번이 정답이에요. 또는 혀의 위치를 더 낮춰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모음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잖아요. 반모음과 이중모음인데 반모음은 뭐냐? 모음과 자음의 중간적 성격의 음으로서 반자음이라고도 한다.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반모음은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고 모음과 결합하여서만 쓰인다. 반모음과 모음이 결합된 음을 이중모음이라고 하는데 반모음은 오로지 이중모음 위에서 있는 음이라고 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야하고 와 두 가지만 한번 볼게요. 워도 한번 볼까요? 야라고 하는 것은요. 뭐와 뭐의 결합이냐면 이와 아의 결합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이아. 해보세요. 이아. 빨리 해보면 야가 되죠. 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는요.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들어간 거야? 이어가 들어간 거야. 여가 되는 거죠. 여가 되는 거죠. 이때 이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반모음이라고 합니다. 이중 모음 안에 들어가 있어서 반모음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오하고 아가 결합돼서 여기는 오가 되는 거죠. 반모음. 우하고 어가 들어가 있어요. 반모음 이렇게 표시합니다. 반모음은 이, 오, 우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세 개. 두 개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제이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거 고등학교 3학년인데 저번에 문제를 푸는데 작년인가 문제 푸는데 이 얘기 나왔었거든요. 선생님 국어 문제인데 갑자기 제이가 왜 나와요? 이런 학생들도 있었어요. 제이가 아니고 반모음 표시입니다. 얘하고 얘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W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모음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아까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모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요? 모음은 혼자 자립해서 쓰고
또한 장애가 없다 그랬잖아요. 장애가 없다는 점에서는 반모음이에요. 그런데 이중모음 안에 들어가서 쓰이죠. 자립성이 없죠. 그럼 그래서 반자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천히. 반모음이라고 해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장애를 받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모음. 또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반자음이라고 하는데 반자음은 뭐다? 반자음은 혼자 자립해서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반자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중모음을 위해서 있는 모음이 반모음인 거예요. 국어의 이중모음은 반모음 이가 결합한 야요, 요유, 예요, 의와 반모음 오우가 결합한 와워, 외외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까지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오던데 얘는 반모음 이가 먼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거든? 얘는 뭐냐면 의 다음에 반모음 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시험에 잘 나오진 않던데 상향 이중모음이라고 하고요. 얘는 하향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의만. 아시겠죠? 상향 이중모음, 하향 이중모음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의문체계 살펴봤는데 모음에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왜 뒷장 넘어가면 이제 다음에 의문 변동이거든요. 이건 다음 강의에 시작할 거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모음 중에서는 양성모음이라고 하는 게 있고 양성모음은 음성모음과 다르겠죠.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이 있는데 양성모음은 모음을 이렇게 싹 나눠보니까 아나 오 계열 있죠. 아나 오, 어나 우, 으 이런 것들은 음성모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성모음은 어떤 느낌이냐면 밝고 경쾌하고 가벼운 느낌이 들고 음성모음은 어둡고 음침하고 우울한 느낌이 드는 거죠.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항상 퐁당과 풍덩의 예를 드는데 선생님 물에 빠지면 퐁당 빠질까요? 풍덩 빠질까요? 네, 풍덩 빠지겠죠. 왜? 어둡고 무겁고 음침하고 우울하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어떤 학원에서 제가 얘기했는데 어떤 학원에서 첨봉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풍덩, 어둡고 무거운 느낌. 얘는 밝고 경쾌한 느낌. 그래서 우리 국어는 모음 조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퐁당, 오, 아 양성끼리 결합하려고 하고 음성하고 같이 나오는 거 음성끼리 결합하려고 하죠. 와, 너 퐁덩 빠졌네. 풍당 빠졌네. 어색하잖아요. 친구들이 사라져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모음 조화 서로 이제 같이 연결해서 쓰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의문 체계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의문이라고 하는 개념 설명했습니다. 의문은 음소, 운소, 분절음은, 비분절음은, 자음과 모음, 자음 체계 설명했고 모음 체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에 반모음까지 설명했습니다. 이게 이번 강의의 핵심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는 강의를 한번 해볼 텐데 의문의 변동은 여러분들 뭐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에도 반드시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